현재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어머니 3만 있는데 몇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은 2학년이 더 많으신 거네요. 일단은 올해 고3 어머님들 같이 계시니까 고3 일단 어차피 24학년도 입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시간 정도? 일단은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갖고 계신 유인물 받으신 거 있으시죠? 제 연락처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강연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나중에 편하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고요. 강연 내용이랑 상관없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등급을 잘 올릴 수 있는가 이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못해드립니다. 나머지 입시랑 관련되는 것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작년 수능 결과 간단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우선 재작년하고 3년 전이랑 다르게 국어가 일단 두 문제 정도가 벌어졌어요. 화작이랑 언매랑. 여기서 학생들 중에서는 언매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화작을 하려고 준비를 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서울대 의대만 죽어도 가겠다. 연대 의대 서울대 의대만 목표다. 그러면 언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4점이라는 갭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나머지 대학을 가는 데는 개중에는 화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4점 때문에 사실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두 개를 빼면 나머지는 그리 크게 상관없거든요. 학생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언매가 부담스러운 친구는 화작을 해도 크게 지장 없어요. 그리고 혹시 문과 어머님들은 안 계시죠? 다 이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적과 기하 중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적과 기하도 항상 한 문제는 차이가 발생이 돼요. 미적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표점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서울대 연대 의대를 꼭대기 2개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미적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인서울 의대 아니면 나머지 서울대 일반학과 혹은 나머지 기타 등등을 가실 때는 기하도 상관없어요. 꼭 이 3점 때문에 대학을 가고 못 가고가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영어 올해 수능 최저가 조금 영어 문제가 좀 쉬워가지고요. 작년보다 등급 컷이 좀 1등급을 찍은 아이들이 많아진 거죠. 작년보다. 이것 때문에 수능 최저로 애들이 많이 맞췄어요. 그래. 그 얘기는 수능을 많이 맞춘다는 아이들은 지방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수능을 다 찍었다는 얘기죠. 내신 컷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아진 결과. 탐구, 과탐에서요. 표점 때문에 무엇을 고를까라고 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는데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왜? 물리 1이랑 화학 1이랑 올해 두 개만 두고 비교했을 때 화학 1은 좀 어려웠대요. 1컷도 분명히 낮고 얘가 좀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등급 컷이 낮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어려웠고 표점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5점 차이를 그냥 갖고 들어가는 곳은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를 뺀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변환표 인정서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 변표에서는 이 차이를 확 줄여버려요. 그리고 내년에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난이도가 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작년에는 지학이요. 이렇게 바닥이 아니었어요. 지학2가. 표점이 꽤 높았어요. 그랬던 게 바닥을 꼬꾸라졌거든요. 올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과탐 과목도요. 웬만하면 어머니들이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니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가 잘하는 거를 찾아갈 거고요. 네. 적어놨네요 제가. 3년 전 재작년 작년 건데요. 물리 1 높았던 게 바닥을 찍었어요. 표점이. 지학2는 높았던 게 바닥을 찍었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화학 1이 꼭대기를 찍었고요. 이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회 강연장을 다니다 보면 앞에 과학 선생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이 과목이 유리하대요. 표점이. 전 이거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예측이 안 되는데 그분은 아시더라고요. 어떤 과목인지 아세요? 내가 강의하는 거. 맞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화학 선생님께서는 화학을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리 선생님께서 만약에 학생의 물리 수업 듣겠다고 찾아왔는데 표점 낮으니까 하지마 이 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니까 이거 예측 못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두세요 아이들. 어머님들이 개입을 적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대입제도 공정성 이게 요즘 전체 대입 틀인데요. 첫 번째 정시 전형이 늘어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부터예요. 정시가 늘어났고 교과 전형이 늘어났고 하나 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학종을 투명하게 치르자 이게 대세거든요. 그동안 비리가 좀 많았대요. 정유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는 사라졌고요. 평가문 배점을 오픈해라. 블라인드 처리해라. 학생부 외적인 것들은 반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입학할 때부터 들어왔던 내용들인데 그중에서 평가문이랑 배점을 요즘 최근에 다 오픈했거든요. 대학들마다. 그동안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뽑는지를 몰랐어요. 잘. 근데 요즘 전부 다 오픈해줬는데 연세대입니다. 학업 역량평가, 학업 발전 가능성. 첫 번째 학업 능력을 평가하겠다. 두 번째는 전공적 합성을 평가하겠다. 세 번째는 인성을 평가하겠다. 모든 대학이 똑같을 겁니다. 이쪽 대학도 학업 능력. 두 번째는 전공적 합성, 세 번째는 인성. 성균관대 대놓고 학업의 50%래요. 두 번째 개인이라고 적혀있는데 개인 역량은 다시 말하면 전공적 합성. 세 번째 잠재 역량이라고 적혀있는데 인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대학은 똑같아요.
학원 운영 평가, 전공 적합성 평가, 인성 평가. 여기서 학원 운영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 대학에 입학할 만한 충분한 성적이 되는 친구인가? 교과 성취 수준 종합 평가 학생부를 토탈 다 보겠다. 두 번째 전공 적합성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항상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과에 쓰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됩니까? 동아리는 뭘 해야 되고 진로 활동에 뭐가 적혀 있고 세특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됩니까? 이거 전공 적합성 아니에요. 이 착각이 오해예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 적합성은요, 적혀 있네요. 지원 모집 단위에서 수학할 만한 재능이 있는가? 학원 능력은 교과 성취 수준 종합 평가라면 전공 적합성은 또 교과 성취 수준 개별 평가.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어떤 과목을 몇 등급을 찍었느냐? 수학과를 가는 친구는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되겠죠. 기계공학과를 쓰는 친구는 물리랑 기하 이런 식으로. 화학생명과 화생공을 쓰는 친구들은 화학생명이랑 물리까지 포함해서 내신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공 적합성이니까 제발 좀 활동 가지고 대학 간다는 상상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비교과가 축소됐습니다. 이것저것 다 빠진 건 이미 작년부터 말이 많았죠. 올해부터는요, 영재교육, 발명교육 사라졌고 총선 단체활동, 개인봉사 이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수상교로도 필요 없대요. 이것저것 비교과를 싹 다 뺐어요. 모든 비교과를 빠지는 분위기예요 지금. 남은 건 이거밖에 없네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은 정기동아리, 봉사, 교내것만, 진로랑 세트까지. 요것만 남다 보니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다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이게 절대적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요, 대세를 따라가야죠. 대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비교과를 어떻게 하는 분위기죠? 죽이는 분위기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자율활동이랑 세특을 체크는 해놨는데 이거는 요 두 가지만 공부랑 요만큼 연결이 돼요. 나머지는 활동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율활동이랑 세특 정도만 아주 조금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비교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비교과로 그냥 못 갑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이미 바뀐 건데요. 지금 세계합 6이었던 수능 최저가 세계합 7로 한 단계를 낮춰놨습니다. 어차피 상상 아이들은 지금 안 쓰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정시에도 직윤이 생겼습니다. 이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정시의 직윤은 교과 40%, 내신 약하니까 못 쓰잖아요. 안 쓰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어차피 10%밖에 안 뽑아요. 100명밖에, 120명밖에. 나머지 90%,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이걸로 뽑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으로. 올해 이미 이렇게 뽑았고요. 중요한 건 교과 20%. 이 20% 때문에 또 손해본다. 우리는 내신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못 가지 않나요? 올해 상상과 아이들 정시 작년이랑 비슷하게 가지 않았나요? 네, 손해 안 봤어요. 중요한 건 시작 단계가 뭐죠? 수능 100. 대학 마인드 이겁니다. 수능을 제대로 찍은 아이들에 한해서 내신을 평가하겠다. 올해 정시 결과예요. 팀은 탑 찍었네요. 43명. 세하고 40명. 보통은 상사 랜데모가 제일 많았었는데 올해는 얘네가 더 잘했습니다. 물론 재원생? 학교 재적생. 상산이랑 비슷할걸요? 휘문고도 이과 친구들 한 260명 될 거예요. 상산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건 있죠. 의대 T1은 분명히 상산 애들이 많이 찍었을 거예요. 왜냐면 상상고 친구들은 의대 선호 적용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의대에 미친 아이들이 가장 많은 학교. 그러다 보니까 툴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썼던 애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혀있는 학생들이 5명부터 43명까지 서울대를요 1000명 중에 500자리 넘겨서 가져갔어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 없는 학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학교가 전국에 1700개. 여기에 이름이 없는 학교는 3개 학교당 1명 같대요. 정시를 서울대에. 그 얘기는 어차피 수능으로 입에서 거리면 또 어떤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내신 만만치 않잖아요. 다 똑같아요 사실. 이러니까 어머님 자제분들이 만약에요 네 정시에 서울대를 못 간다. 내신 때문이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수능 때문이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거 수능 2배수요. 얘만 되면 정시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 더요. 서울대가 올해부터 핵심 권장 과목을 챙기겠다라고 작년에 발표했는데요. 이건 올해부터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화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당연히 화학과까지 하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걸 안 해놓고 화학과 뽑아주세요라는 말은 못 하잖아요. 약대 가려면 화투랑 생투, 기계공학과를 가려면요 기하, 미적, 물리 이렇게. 그런 중요한 건 확통이 다 들어가 있네요. 혹시 2학년 친구들 중에서 확통 신청 안 한 친구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어쩌면 3학년 학생들 중에서 확통을 안 듣고 지나간 친구들. 그런데 서울대에서 전통 공대는 상관없대요. 기계, 전자, 건설 그쪽은 미적 다음에 기하거든요. 하지만 의대, 치대, 약대 같은 곳, 특히 약대 볼까요? 화투, 생투가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과목은 미적이랑 확통이래요. 여기는 기하가 없네요. 당연하게 의학계열 들어가면 기하 써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래요? 미적이랑
확통. 대학 들어가면 통계 징글징글하게 할걸요, 아이들? 알고리즘 짜려면 순서도 알고리즘 짜려면 통계해야 되거든요. 경우의 스타진. 그렇기 때문에 확통을 일단 들을 수 있으면 전 무조건 들으라 그래요. 뭐 심화수학, 고급수학 다 좋은데 기본 베이스 미적 확통 듣고 시작을 하자 일단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아직까지 신청 안 한 친구들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나중에 확통을 안 듣고 지나갔다. 과에 따라 약간의 페널티를 감수하고 수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제부터 2 필요 없으니까 이건 다행이죠. 1, 2개만 해도 의대와 함께 서울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 하면 3점, 2개면 5점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이 가산점 받다가 못 가요, 대학. 이거 포기하시고 1으로 담아질 생각. 실수해서 한두 개 안쪽으로 끝낼 생각. 물리천문, 기계전자, 기타 등등 의대까지 적혀있는 과들은요. 물원2, 화원2 중에 하나는 수능에서 봐라 이 뜻입니다. 2과목 응시 요건은 뺐지만 최소한 물리 1이나 화학 1 정도는 써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수능을 봐라. 그런데 여기서 치대, 수학과 컴퓨터 그런 데는 지금 여기에 이름이 없거든요. 여기에 이름이 없는 나머지 절반 정도의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들은 생명 지구과학만 해도 쓸 수 있습니다. 단 들어가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면은 물리 화학을 하나 정도 한 친구들이면 이런 과도 쓸 수 있고 이쪽에 있는 과도 쓸 수 있는데 생지만 했던 친구들은 여기를 하나도 못 쓰는 거잖아요. 이쪽에 다 몰리는 거잖아요. 경쟁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대까지 같이 검토할 생각이 있는 친구면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 정도는 수능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서울대 안 가도 됩니다. 지방 끝자락, 약대, 치대, 의대 다 상관없어요. 아예 버릴 겁니다. 그러면 물리, 화학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생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약대 작년에 선발했습니다. 수시에 900명, 정시 700명, 토탈 1600을 선발했는데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통 약대를 선발하는 순간에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은 의치암보다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게 정상이죠, 원래. 어머니 자제분들 연대 의대 보내실 거예요? 연대 약대 보내실 거예요? 무조건 의대가 먼저잖아요. 고3 수험생들 어머님들 상담할 때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의대를 목표로 준비했는데 성적이 좀 부족해서 지방에 어디 약대라도 안 될까요? 이 말씀. 그런데 정시해 보니까요. 맞아요, 이 말이. 의대 가려면 100점이 필요하고요. 치대 가려면 95점, 한의대 가려면 90점, 약대 수의대 가려면 85점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수시는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봤더니 교과 종합 마찬가지예요. 의대 치대보다 약대가 내신이 낮지를 않고 비슷하거나 더 세요. 왜 셀까요? 약대가 내신이. 뭐 때문에요? 수능 최저가 너무 쉬워요. 수능 최저가 낮아요. 수능 최저가 널널하다는 이야기는 아이들 말로 선생님 3개합 6이면은 2등급 3개만 찍으면 되는데 개나 소나 다 맞추는 거잖아요. 이러면 경쟁이 왕창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대가 수능 최저가 센 의대나 치대보다 내신이 더 터지더라.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교과전형은 안 쓰실 거지만 실제로 작년 결과거든요. 덕성여대 약대 가려면요 내신 1.0이 필요하대요. 말도 안 되죠. 삼육대도 지방의 우수업대도 1.0이에요. 얘네들이 수능 최저가 3개합 6이에요. 딱. 밑에 충남대나 영남대 정도가 되니까 그나마 1.78까지 붙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평균 1.7 정도니까. 이야기는 얘네가 그나마 이 중에서 수능 최저가 제일 센 편이에요. 어머님들이 이제 이거 안 쓰고 그럼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겁니다 하는데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70% 컷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1.1, 2, 3, 4, 5 가다가요. 중대학 때부터 보니까 갑자기 내신 1.8이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중대학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아예 없어요. 중앙대 수능 최저 없고 숙대, 중대, 탐구형인지 한양대, 에리카까지 수능 최저가 다 없어요. 이러면 과거 친구들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수능은 안 하는데 우수한 아이들. 상상고, 외부대 보고 친구들은 수능을 열심히 하잖아요. 과거 친구들은 수능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재고랑 과거 친구들은 수능을 안 하는 거예요. 수학과 공부하느라고 국어랑 영어를 얘네들은 안 한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과거 친구들이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평균이 확 내려갔더라. 중앙대, 약대가 경상대보다 낮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요 중대, 숙대, 중대, 한양대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학생들이 잘하는 강점을 살려야죠. 밑에 충남대, 가톨릭대, 알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분명히. 수능 최저가 있는데도 평균 등급이 너무 낮아요. 또 2점대까지 흘러가요. 왜냐면요 평균은 1.87인데요 최저가 얼마래요? 5.4. 아무리 상상고라도 5등급대 친구를 약해서 뽑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 5점대, 4점대는요 얘네들이 또 과거해야 되잖아요. 수능 최저가 3개합 5를 찍으래요. 과거 학생이 이렇게 만들어요. 수학 1, 과학 1, 국어는 포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억지로 2 또는 3. 그럼 이걸 맞추는 거예요, 걔네가. 그래서 여기 4등급 대 5등급 대 친구들은 보통은 이 친구들이 과거 아이들일 가능성.
아주대는요 뭔가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평균은 2.2인데요. 70% 컷이 2.11이래요. 요즘은 70% 컷을 많이 오픈해주거든요. 대학에서. 왜? 평균 등급은 밑에 이상한 애들이 자꾸 끌어당겨요. 밑으로. 과거들이 붙어버리면 평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70%컷 10명 중에 7등의 성적을 오픈해주거든요. 보통. 그런데 70% 컷은 보통 평균보다 아래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70% 컷이 2.11 평균보다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누군가 끌어당긴 거죠. 단 4합실이죠. 이렇게 되면 과거 애들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머님 자제분들이 만약에 약대를 쓴다 이런 데는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아이들 상산이나 외대국어 친구들 중에 보통 3등급 중후반 4등급까지 붙는 애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하지만 나머지 수능 최저가 약한 충남대 가톨릭대나 없는 이런 대학은 웬만하면 안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무조건 우리 아이들은 수능을 강점으로 살려서 수능으로 애들을 걸러야 된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학생 교과서는 웬만하면 안 쓰실 건데 간혹가다 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서울대 지균이랑 고대 학술은 한번 써볼 만은 한데 웬만하면 잘 안 쓸 거예요. 얘네 두 개만 서류평가가 들어갑니다. 서류평가는 비교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즘 비교과 많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예요. 하나고 2.5등급짜리 친구도 이거를 써가지고 붙긴 붙더라고요. 공대 얘기는 하지만 상상고 친구들도 아마 2점 초중반까지 해볼만 한데 웬만하면 그 정도 성적이면 여기 안 가고 싶잖아요. 일반과는. 맞죠? 그리고 나머지 교과전형은 절대 안 쓸 거니까 버리세요. 어차피 못 갑니다. 한양대 기계 가려면은요 1.3이래요. 이건 남의 전형이죠 그냥. 한양대 전자 가려면 1.2가 필요하대요. 고려대는 그나마 조금 낮아요. 1.67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것도 1.6이나 1.7을 찍어놓고 상산해서 고대 공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소강대 성대 마찬가지. 소강대 성대 마찬가지. 안 해놨네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냥 정 쓰게 되면 고대 공대 혹시라도 수능이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가끔 쓰는데 웬만하면 안 쓸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겠죠 이제. 여기서 제일 쉬운 거는 고려대 학업무수형 기억해 놓으세요. 고대 학업무수형 수능 최저가 4.8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4.8이면 그런데 누군가는요 이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리고 궤적은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진짜로요. 아마 상산에서 쓰는 애들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계열적 가평 수능 최저가 없으면은요 옛날에 뽑던 특기자예요 이게 그냥. 특기자를 뽑던 500명 정도의 TO를 특기자를 뽑지 못하게 하니까 학종으로 싹 돌려가지고 특목고에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붙은 아이들 중에요. 이과 전체 붙은 아이들 중에 과거 영재고 비중이 정확히 83%예요. 그럼 나머지 17% 가지고 자사고랑 일반고랑 다 붙는 거잖아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 수능 최저가 있지만 이게 수능 최저가 또 너무 낮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능 최저는 있으나 마나한 수능 최저. 서울대랑 같은 개념이죠. 수능 최저 없는 서울대 일반 수능 최저 있지만 아무나 다 맞추는. 얘네가 왜 이렇게 연대가 수능 최저를 낮춰놨을까요? 여기에 붙는 과거애들 데려가려고. 맞잖아요. 이거를 높여버리면 과거애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고대는 두 개라서 자사고애들은 이걸로 쓰면 돼요. 학업부수로. 특목고 과거애들은 이걸로 쓰면 되고요. 하지만 연대는 활동우수 하나만 가지고서 여기 들어가는 애를 여기를 전부 흡수해야 되니까 민사고 하나고 과거 영재고 애들을 데려가려면 수능시를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대가 서울대보다 어렵다는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상산에서 연대 찍으려면요 최소한 보통 3.0 전후에서 종종 붙죠. 거의 못 붙죠. 네. 실제로 서울대랑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혹은 더 어렵습니다. 왜? 서울대는 최소한 1,200명을 뽑아요. 하지만 연대 활동우수는 550명. 이러니까 서울대 붙는 아이들 중에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연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서성한 보통 4등급대 아이들이 쓰는데 여기도 4등급대 친구들이 많이는 못 붙을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는 내신 등급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고려됩니다. 70% 코스 제가 적어놨거든요. 21학년도 20 작년까지 올해 건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재작년 작년인데요. 등급이 전체적으로 과별로 약간씩 등급이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높아졌네요. 지구환경 하나를 빼면 3.0에서 2.7, 2.5에서 2.0, 2.1에서 2.0, 2.5에서 다 높아졌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일단 한 단계 완화되는 것도 있어요. 수능 최저가 옛날보다 완화가 됐고요. 이과 친구들이 사실 진로 선택 과목들이 등급을 안 매기잖아요. 이제 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수학을 통합하면서 수능 수학을 통합하면서 이과 친구들이 등급을 잘 받으니까 수능 최저를 찍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성대, 서강대 마찬가지 여기 적혀있는 것들은 어차피 70% 컷이라는 얘기는
상상고나 외대보고 민사고 하나고 친구들은 70% 컷에 못 들어가요. 남은 20% 가져가는 거죠. 사실은 보통 20% 정도. 하지만 여기는 그 20% 안에서 과거 영재고 아이들이 치고 들어가는데 고려대 학업부서는 그 20, 30% 아이들이 과거 영재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붙기가 이쪽이 훨씬 수월하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고대보다 성대, 한양대, 서강대가 쉬울 거라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수능 체제를 찍어가지고 무조건 고대, 공대까지는 끊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 여학생들 중에서 간혹 정 성적이 안 나오면 2대까지 쓰세요. 여기도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중대, 경희대, 건대, 시립대보다 붙기가 수월하니까 웬만하면 4, 5등급으로 밀렸을 때 수시에 그래도 끝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경희대, 중대 정말 일반 학과라 그래도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성적 되는 정도면 아이들이 수능 해가지고 더 좋은 데 가고 싶을 거니까 웬만하면 2대까지를 끊고요. 물론 상산 친구들은 아닙니다. 이 동네 지역 자사고 친구인데요. 내신 2.6이었습니다. 고려대 상공과 썼고요. 경희대 산업공학과, 중대, 건대 하나씩 썼고요. 일반고 2.9등급짜리 친구는 굳이 말하면 상산으로 치면은 한 4등급 대 친구라는 거잖아요. 보통 5등급 정도 찍었다는 친구. 이런 식으로 썼는데 실제로 끝나고 나니까요. A 학생은 고대 북부 다 떨어졌고요. B 학생은 2대 북부 싹 다 떨어졌어요. 경희대 산업공학과는요. 1단계 탈락했고 고대는 붙어서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 2대 식품 붙었는데요. 동국대 식품을 떨어지더라고요. 동국대 식품은 장충동에 서울에 없습니다. 이거 일산에 있어요. 동국대는 생명과학, 의생명, 식품, 보건환경 4개는 약대랑 같이 일산 고향에 있거든요. 병원이랑 같이. 애들 진짜 안 갈려요. 그런데 얘가 얘보다 붙기가 쉽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 등급이 웬만큼 2점대를 찍었다. 1점대 후반, 2점 초중반까지 다 의대를 쓸 거잖아요. 3점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서울대를 도전할 거고요. 4등급이 넘어가는 순간 웬만하면은요. 아이들이 수능 최저가 있는 것들만 검토하고 웬만하면 수능 최저 찍고 정시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무조건 그냥 수능을 최대한 만들어서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학종에서 제가 위에 5개는요 쓰고 싶으면 아무나 쓰라 그래요. 그냥 진짜요. 상상고 친구들 전교 1, 2, 3, 4등이 아니면 이거 쉽게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상산이라 그래도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쓴 다음에 그 다음 타겟으로 이걸 검토하려고 그래요. 2.1 중간 정도가 됐을 때. 그런데요. 보여드릴게요. 경희대 평균 1.3이래요. 최저 2.7이래요. 이 2.7은 과연 작년 1년 전 거죠. 22년도 거니까. 이 2.7은 어느 학교 학생이었을까요? 이걸 상상해야죠. 한성과고. 상산 아이들보다 비교과 훨씬 화려할 거잖아요. 뛰어나잖아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과거 애들이 일단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 궤적은 평균 1.74래요. 얘네들도 싹 다 과거예요. 고대 궤적으로 의대 붙은 아이들 저는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 아직까지 일반고나 자사고는 아무도 못 봤어요. 99%였을 것 같아요. 과거 영재고 친구들이. 이나대도 1.34, 2.76이랑 숫자가 똑같잖아요. 이게 과거 친구들이 요 성적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상상고 친구들은 얘보다 저 앞쪽이어야 가능성이 있을 거다 하니까 얘보다는요 성적이 조금 등급이 밀렸다. 그런데도 의학계를 쓰고 싶다 하면은요 무조건 수능 취저가 있는 쪽. 이게 답이에요. 아마 선배들 보시면은요 경북대 종종 붙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천대 붙었다 뭐 이런 말 들릴 거예요 주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원광대 지역인재까지죠 보통은. 근데 원대 지역인재도 옛날보다 어때요 선배들? 많이 못 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내신이 조금 높아져서 그래요. 제가 한 재작년 3년 전에만 하더라도 3점대까지도 원광대 지역인재 끝낸 애들 종종 봤는데 요즘은 3점대는 거의 없더라고요. 무조건 2점 중반에서 아무리 밀려도 2점 중후반? 거기까지가 보통 의학계열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0이 넘어가잖아요. 도전은 합니다. 하지만 거의 떨어질 각오하고 준비. 하니까 3점대가 되면 보통은 의대 쪽보다는요 학종으로 서울대, 연대를 검토해놓고 정시로 의대를 갈 계획을 세우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비교과 검토 사례 올해 있었던 친구인데요. 어떤 어머니께서 상상고 아니면 내 친구들, 이 동네 친구들이에요. 그냥 내신은 2등급 중반이래요. 그리고 생기부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의 상담을 했습니다. 만났는데 저도 생기부 관리가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1학년 때 의료보건 동아리를 했고요. 과학실험 동아리, 생명과학 실험까지 동아리를 좀 잘했어요. 선배들은 자율동아리가 필요했잖아요. 이젠 필요 없지만. 그래서 자율동아리로 의생명 연구 10분 총괄 분석까지 거의 모든 과목 교과목에다가 세트계 의학, 약학, 보건 내용이 쫙 섞여 있어요. 이걸 보고 어머니께서는 생기부가 잘 돼 있다고 저한테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고라고 아무리 해도 2학년 때 수원 수투의 기하를 들었고요. 3학년 때 미적이랑 수학과제 탐구를 들었더라고요. 2학년 때는 화생지 1,
3학년 때 화투, 생투, 그리고 과학 거점학교 아마 양재고 갔다 왔을 것 같아요. 거기서 생명과학 실험 하나. 그리고 전 과목 내신은 2.6등급이니까 2점 중반이 맞아요. 그런데 국영수 과학만 체크해봤더니 2.8. 약간 밀렸죠. 제일 잘한 과목은 국어랑 불어. 두 번째로 잘한 과목은 사회랑 한국사. 세 번째 영어, 수학, 마지막에 과학, 원망 3점대. 국어를 잘하니까 글쓰기상이 한두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과 친구들이 이런 수상 실적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1학년 진로는 의학, 2학년 때는 약학, 3학년 때는 생명, 내신은 점점 어떻게 된 거죠? 이거죠. 잘 돼 있는 생기부 같으세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학, 과학은 부족한 학생, 이과인데. 그리고 국어랑 불어랑 기타 과목 사회를 잘하는 이과 학생. 하나 더. 내신 받기 어려운 과목은 회피했습니다. 일단 의대 약대가 타겟이면 확통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확통 안 하고 기하를 했습니다. 기하 써먹을 거 아니잖아요. 대학 가서 이 친구. 그리고 중요한 건 내신 등급을 하향했으면서 상위권대 학종으로 힘든 학생. 이런 학생부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니까. 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대 보건, 이대 보건, 건대 보건, 의학계열 세특이 뼛속까지 묻혀 있으니까 한번 써본 거예요. 나머지는 식품, 약간 낮은 과들로 생명과 관련되는 과들. 제가 이렇게 6개를 골라주고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상담 끝날 때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쓰면 너 아마 6개 다 떨어질 거야. 이러니까 어머님이 눈이 이만해지세요. 상담 비용 냈어, 시간 투자했어, 기껏 1시간 내내 떠들어 놓고서 다 떨어질 대학만 보내줬대요. 저한테. 듣고 싶으시대요. 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붙으시려면 성신여대 교과전형 쓰세요. 근데 거긴 쓸 수가 없어요. 왜? 수능으로도 국민대 정도가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수능으로 국민대를 갈 수가 있으면 그거보다 위를 써야 돼, 아래를 써야 돼? 무조건 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긴 쓰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안 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왜 다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굳이 했을까요? 수능 공부하라고요. 그 말을 안 했잖아요. 본인은 3학년 1학기 때 또 학생부 관리 여름방학에 그리고 자기소개서 한번 썼을걸요. 한참. 그리고 수능은 추락하는 거예요. 이 학생 생기부 세트 내용 하나 제가 읊어드릴까요? 1학년 한국사 동의보감이 적혀있어요. 동의보감. 국어 마취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분석했대요. 수학 코로나 감염병 환자 재생산 지수 어쩌고저쩌고. 영어 세특의 미국의 의료 시스템 분석. 통합사회 세특의 한국의 의료 정책의 현 주소라는 타이틀이 적혀있는 걸 봤어요. 통합과학의 코로나 면역력 어쩌고저쩌고 생명. 2학년 올라갔습니다. 불어 잘했잖아요. 불어 세특이 이만큼 적혀있더라고요. 프랑스의 보험수가 분석. 더 이상 생기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 그 친구 2학년 때 거부터 이후부터는 생기부 세특을 안 봤습니다. 예, 덮었어요 그냥. 학생이 선생님 저 수학이랑 과학 잘 적어놨대요. 물어봤죠. 미적에 CT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대요. 화학에 뭐가 적혀있을까요? 화학에는 세특에 백신이요. 맞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우리 학생 생기부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져요. 그 생기부를 과연 교수가 보고 계속 읽고 싶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다가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세특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등급에 드러나지 않는, 수치화되지 않는 그 교과목에서 보여주었던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칸. 그런데 이 친구는 거기다 뭐 적은 거예요?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저 의대 뽑아주세요. 저 의대 관심 있어요. 저 의대 가고 싶어 환장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수들은 절대 안 뽑아줍니다. 그렇게 써놓고 결국에는 의학계열 약대 하나도 못 썼잖아요. 남학생들은 이런 생기부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 아무거나 좋아요. 토목공학도 좋으니까 대학교 한 단계만 더 높여 쓰고 싶어요. 가능성 있는 거 골라주세요. 과연 건축사회 환경 토목공학과 교수가 이런 생기부를 못 뽑아줘야 되나요? 수학은 최악이에요. 물리는 안 들었어요. 온통 관심은 의대래요. 이런 친구 토목공학에서 뽑아줄 리가 없죠. 이 학생도 마찬가지 6개를 다 썼는데 수능 죽어라 했는데 그래도 하나 붙었어요. 이거 하나 이봐야 돼요. 생기부 세특 파트에다가 진로 희망 막 적어놓지 마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이랑 관련되는 거는요. 과학이나 수학의 한두 과목의 색깔이 드러나는 건 좋습니다. 기계 전자를 가고 싶은 친구는 물리 세특에 로봇이나 기계가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약대를 가고 싶은 친구는 화학이나 생명에 약학이나 식품 내용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컴퓨터를 가고 싶은 친구는 컴퓨터 활용했다 수학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 과목을 그렇게 도배할 필요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던데요.
연대 기계전자 활동부 수행입니다. 학종 9대1, 10대1인데 생물학과 23대1. 성대 전자 제일 좋은 과잖아요. 10대1인데 수학물리 화학 생명 자연과학은 24대1. 경희대 기계전자 11대1 나올 때 생물학과 50대1. 중앙대 100대1이요. 이거 못 들어요 어머님들 자녀분들. 특히 고려대에서 얘 웬만하면은 전 진짜 잘 안 쓰거든요.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 바이오 의공학. 이거 전부 다 의대 타겟으로 준비했던 아이들이 왕창 몰리는 거잖아요, 전부 다. 차라리 저는 이거 쓸 바에야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을 쓰라고 해요. 그냥 차라리. 물리랑 수학이 잘 돼 있다, 생명공학. 물리가 잘 안 돼 있다,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얘보단 낫더라고요. 이렇게 놓고요. 논술재능 마지막 순간에 쓰게 될 건데요. 연대, 한양대 웬만하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상상고에도 수학 잘하는 건 알지만 상상 애들보다 과거 애들이 더 잘하잖아요. 수학. 솔직하게. 경제과들이. 수능 최저 과제는 없잖아요. 물론 수학에 자신 있는데 의대 관심 없다. 수능 전에 연대 한번 논술 봐서 붙으면 끝낼 생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써보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일반 공대를 논술을 쓰게 되면 수능 시제가 있는 쪽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과거 영재고 친구들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논술에서요. 재수생이요. 1년 내내 수능 더하기 논술하잖아요. 재수생보다 더 두려운 애들 또 있어요. 어떤 애들일까요? 대학생. 성대 공대 들어가면 1학년 때 칼큘러스를 가르쳐요. 고등미적분. 다 증명하시오. 서술형. 여기 논술 최적화돼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논술에서도 가끔씩 아이들이 카톨릭대 의대를 자주 씁니다. 경희대 의대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요. 카톨릭대 의대, 경희대 의대보다는 중앙대, 경북대, 아주대, 인하대 이런 데 쓰세요. 논술로도. 수능 최저가 센 것들. 카톨릭대도 진짜 재밌어요. 수능 최저가 어떤지 아세요? 논술 전형은 3합4예요. 3합4. 그런데 지역균형 교과 전형은요. 4합 5예요. 이 뜻은 뭐죠? 일반고 친구들은 수능을 4합 5를 찍어야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논술 전형을 4합 5를 해놓잖아요. 과거 애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걔네들 뽑으려고 3합 4를 맞추는 거예요. 경희대 논술 전형도 3합 4잖아요. 하니까 상상고에서 정말 수학 잘하는 애들 한두명 가끔 붙는데 경희대 논술이랑 카대 논술이 붙기 제일 힘든 카드들이더라고요. 약대 논술도 웬만하면 피하세요. 300대1, 400대1, 500대1 나오는 건 아시죠? 차라리 의대랑 치대 논술 쓰시는 거예요. 쓰려면. 거기는 수능으로 거리면 좀 줄어들잖아요. 아이들이. 약대는요. 수능 시험가 쉬우니까 최초 경계는 500대1에서 수능으로 걸러도 200대1이에요. 100대1이고 못 들어요. 웬만하면. 논술 문제, 이과 수리 논술 이제 과학 논술이 거의 다 사라졌고요. 연대랑 의학 계열 빼면 다 수리 논술인데 논술 문제에도 이게 들어가 있네요. 확통. 이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것 때문에 또 의대, 치대, 약대 논술을 못 쓰는 애들이 생겼어요. 상사는 선택제를 줬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들을 수 있으면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확통은요. 세하고 친구들이 재밌어요. 작년 선배들까지는요. 확통 선택지가 아예 없었어요. 이과 애들이. 3학년 때 고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뭐랑 고르라고 했냐면요. 미적이랑 확통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이러면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 이러니까 세하고 친구들이 이거 논술을 볼 자격조차 없는 거죠. 미리미리 먼저 해놨던 친구들은 봤는데 거의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내신은 3등급을 깔아놓고 모의고사 112를 찍었는데 의대 논술을 쓰려고 갔어요. 근데 연대 치대 쓰려고 갔더니 확통, 한양대 의대 확통, 경희대 의치안 확통, 울산대 의대 고대학교 다 확통. 연대 미래까지, 카톨릭대 의대까지. 이러니까 확통은 일단 들을 수 있으면 다 포기하겠다. 수능으로 정시 하나만 보고 끝까지 가겠다. 안 해도 됩니다. 웬만하면 근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기자 쓰지 마세요. 그냥. 키우가 너무 없잖아요. 과거 애들끼리 싸울 때 벅차요. 제가 아까 계열적 같은 이거 웬만하면 진짜 피하시는 거예요. 원서가 남았고 의대 관심 없고 공대 끝장을 보고 싶다. 그럴 때 화려한 학생부를 가지고 쓰는 거지 웬만하면 이것도 과거 영재조가 절대돼서 가져가니까. 컴퓨터 관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컴공과를 쓰려면 최소한 서울대건, 연대건, 고대건, 성대건 어디건 기계전자를 갈 수 있는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꼭이요. 그리고 특히 서울대는요. 우리 학교에서 같은 과에 나보다 더 내신 센 애가 들어간다. 너무 쫄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생각보다 서울대만큼은 그 중에 비슷한 내신 등급의 두세 명이 부딪혀도 그 안에서 수학 내신 센 아이들이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서울대를 쓸 때는 제가 상사는 아닌데요. 정말 똑같은 케이스의 친구 둘만 비교해 드릴게요. 세하고 친구들이었으면 세하. A 학생
전 과목 내신은 1.4x 꽤 좋아요. 전교 4등이니까 찍었어요. 근데 수학 내신이 약간 밀렸어요. B 학생 전 과목 내신은 1.6 얘보다 등수가 4등에 6등인가 그랬어요. 1.6 얘는 수학은 얘가 얘보다 훨씬 좋아요. 두 학생이 똑같이 연대치대 서울대치대 연대치대 서울대치대 1, 2, 3등이 연대의대 서울대의대 가는 거고요. 딱 4등 5등부터는 이제 연대치대 서울대의대 아니 서울대치대 고대의대 가천대의대 이렇게 쓰거든요. 알겠죠? 근데 1.4에 수학 밀린 친구는 연대 활동에서 의대를 붙었고요. 일단 서울대는 떨어졌고요. 반대로 1.6등급인 친구가 서울대의대를 붙고 치대 둘 다 연대치대는 떨어지고요. 연대는 어쨌든 전체 내신을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두 학생 같은 학교 같은 그룹이잖아요. 근데 딱 수학 내신과 나머지 전체 내신 이거 가지고 판가름이 나는 것 같으니까 서울대는 혹시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같은 과에 두세 명이 몰렸을 때 저 반에서 나보다 내신 좋은 애가 쓴다 이런 말씀이 들리면 피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적당한 심한 차이면 피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적당한 차이에서는 내가 수학과학이 된다 싶으면 부딪혀보는 것도 방법 하나 팁을 드렸습니다. 정시 문과 필요 없고요. 이과 수학 과학으로 그동안 알고 계셨을 텐데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과 수학 과학이 아니에요. 서울대부터 탐구 두 과목에 160이니까 한 과목에 80점씩 80, 80에 200에 240 꽤 크죠 국어가. 고려대도 마찬가지 탐구는 100, 국어는 200에 수학 240 서강대 더 심해요. 120에 220이니까 60, 60, 220, 260 과학을 4등급을 찍어도 5등급을 찍어도 서강대 가면 되겠더라고요. 국어수학만 잘하면. 아직까지 연대는 수학과학이 맞습니다. 수과예요. 비율이 커요. 한양대 수과, 중앙대 수과. 성균관대가요 정말 빨라요. 그동안 연대 밑에 버티고 있다가요 이제 서울대가 투 과목을 포기했잖아요. 5학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서울대를 준비 많이 할 거잖아요. 그 틈에 연대를 버리고 서울대 밑에 줄을 쓰더라고요. 얘를 슬그머니 빼더니 국어 비중을 높여놨어요. 서울대, 고대, 서강대, 성대, 이대, 기타 등등 수학 다음에 과학이 아니고 국어인 학교들이 많더라.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지금까지의 기본 틀은요, 의대는요, 20, 30, 30이었거든요. 영어 써야 돼 뺐으니까. 요 틀이었어요, 사실은. 요즘은요, 국어 20에, 수학 30에, 과학 20인 학교가 더 많아졌어요. 2, 3, 2. 하니까 국어랑 과학이랑 동일 비중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두 과목이잖아요. 하니까 과학 하나 등급보다는 국어 등급이 훨씬 좋고, 과학 한 문제보다 국어 문제 세다는 거. 마지막 순간에는 생각보다 수학 때문에 과학보다 국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항상 나올 거면 상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냐고요? 국어 4등급에 5등급. 심지어 5등급에 5등급. 매년 제가 만나거든요. 어떤 학교에서 다 나와요. 근데 작년에도 말도 안 돼 한 10명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전 과목 6과목 중에서 15개를 틀렸어요. 그런데 수학은 96점 하나 틀렸네요. 과학은 하나 47에 하나 50 하나 틀렸네요. 영어는 만점. 한국사 1개. 나머지는 어디서 틀린 거예요? 12개요. 쓰러집니다. 어머님 자제분들도 지금 부호가 좀 불안할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 자제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렸을 때 한 4살 때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제일 먼저 조기교육을 시작했어요. 무슨 과목이에요? 영어요. 초등학교 3, 4, 5학년 이제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무슨 과목이에요? 중학교 1, 2, 3학년 학원비 제일 많이 갖다 푼 게 무슨 과목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뭐 했어요? 이제 2학년을 보내보신 고3 올라가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2학년 때는 수학만큼 뭘 많이 했을까요? 과학이요. 그래도 고3이 되면 한 과목이 추락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3월달에 등급이 4등급이나 3등급으로 떨어져요. 득달같이 전화가 와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수학 4에 5, 1등급 찍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 많이 해야죠. 뭐. 대형학원 하나 다니고 10명짜리 학원 또 하나 다니고 2개 정도 하세요? 어떤 분은 김동욱 선생님 200명짜리 수강 하나 끊고 동네 학원 아니면 이런 중소학원 또 하나 끊고 집에서 주말에 개인 과외까지 또 뺀대요. 하세요. 그래요. 저는 다 하라고. 그래서 3, 4, 5, 6, 7, 8, 6개월을 해요. 그러면 9월달에 등급이 4에서 2로 올라가요. 기대를 하죠 이제. 근데 수능 문제가 작년과 조금 어려워져요. 만약에 영어랑 수학은요 난이도가 바뀌거나 평가 문제 스타일이 바뀌어도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한 등급 이상 안 떨어져요 절대. 그 얘기는 4에서 1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절대. 국어는요 누구라도 4에서 1로 올릴 수 있고 누구라도 1에서 4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짬 날 때 국어는 아이들한테 강조 좀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이거는 올해 거네요. 제가 찍어봤네요. 올해. 엊그저께 다 끝났는데요. 국어 하나 틀렸네요. 탐구 하나 틀렸네요. 의대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잘 본 거잖아요. 아마 파2였을 거예요. 파2 하나 틀렸는데도 99%. 전혀 상관없습니다. 서울대는 아마 최초 합됐을 거고요. 연대가 예비 빠른 예비인가 그랬을 거예요. 면접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든 가긴 봤고요. 두 번째, 15개를 다 찍고 100분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99%라는 얘기는 벌써 국어가 2개 틀린 거예요. 그리고 과학에서 2개, 하나씩 틀렸나 그럴 거예요. 4개 정도 틀리면 보통 고대를 갑니다. 밑에 5, 1등급이 하나 2등급이네요. 근데 전북대 대랑 단대 천안 의대. 이 친구는 여기도 있네요. 2등급을 찍어도 단대 천안 의대를 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대 천안은요. 국어가 20%에 수학이 40%예요. 수학을 다 맞으니까 국어가 커버가 충분히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국어가 적당히 잘 맞잖아요. 그런 적당히 맞잖아요. 이 정도니까 의대를 찍어놓고 단대 천안 의대 예비 10몇 번을 갔어요. 이 학생 국어에서 2등급을 깔아버리니까 이제 의대를 베이스를 깔 수는 없잖아요. 하니까 서울대 전자를 최초학을 찍어놓고 단대 천안 의대. 그리고 보통 이런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와요. 211에 원투. 국어 2등급 하나 찍고 수학영어는 1등급 찍었는데 과학 하나 2등급.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연고대를 가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똑같이 211에 원투를 찍었는데 얘는 백분위가 조금 세네요. 높은 2등급. 조금 높은 2등급. 이렇게 찍으니까 연고대를 쓸 필요 없이 그냥 덕성 약대 찍어놓고 얘는 근데 약대보다 수의대가 더 좋대요. 그래서 약대 찍어놓고 제일대 수의대를 붙었고요. 어쨌든 연고대가 다 남을 때 지방 끝자락이라도 약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웬만하면요. 이러니까 정시에 연고대 공대 가기는 생각보다 조금은 수월해진 게 맞더라고요. 약대가 많아지면서. 보통 211에 원투 이게 연고대구나. 그런데 2등급이 2개인데 이 친구는 고대에 멈췄네요. 1등급인데 백분위가 좀 밀렸죠. 실제로 이거 정리해놓은 게 이거거든요. 5, 1등급을 찍었다 2등급 하나까지 나오면 괜찮아요. 2등급이 국어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요. 과탐 하나 2등급까지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보통은. 그게 의대 안에서. 보통은요. 2개가 서울대 연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서울대는 어쩌면요. 문제가 좀 쉬우면 하나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한 개로. 연대랑 서울대랑 지금은 완전 동급이잖아요. 동시에서.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갈라질 겁니다. 왜? 서울대가 5원 하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맞은 애들 중에서 투를 한 친구들 2-3명은 서울대, 투를 안 한 친구들 2-3명은 연대. 하나 틀린 애들 중에서 투를 했으면 10명 정도가 서울대, 투를 안 했던 20명은 연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는 최초 합격을 찍었는데 연대는 추합으로 간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둘 다 원이니까 서울대가 분명히 더 연대보다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아마 서울대는 하나 아니면 2개를 움직일 것 같고요. 연대는 어쩌면 2개 아니면 3개까지. 보통 3개가 이거는요 난이도에 따라 한두 개씩은 바뀔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3문제까지가 메이저 의대고 4개부터는 보통 고대. 이렇게 5개, 6개 찍어주면은 인서울 끝자락이나 이제 경기권까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보통은요 2등급이 앞에 나오는 거랑 과탐 2개 나오는 거랑 거의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국어랑 과학이랑 기준이 거의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과탐인 2개를 찍어도 괜찮은데 국영수에서 섞여가지고 2개가 나가면 연고대까지. 그리고 1등급이 3개가 안 나왔습니다. 2개밖에 안 나오면 서성한. 1등급이 1개밖에 안 나왔다. 중앙대 이하 경희대 이대. 평균 2등급은 건대. 이게 정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인드가 좋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은 안 돼도 요만큼 찍고 있다. 가고 싶다. 올리라 그러세요. 연고대가 타겟이다. 근데 약간 아쉽다. 올리라 그러세요. 시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적어놨는데 자사고 3개 민사고까지 적어놨는데요. 상상고 올해 24명 동시로 갔고요. 외대부고 30명 참 많이 가죠. 의대 때문에 얘네가 버티긴 하는데 올해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풀을 안 하고 의대 실적은 올해 정시 어땠대요 아이들이요? 선배님 저도 한두 명한테 듣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못 들었거든요. 세하고 희문고 아이들은 진짜 잘 맞더라고요. 희문고 제가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체크해봤을 때 하나 2개 틀린 애들이 4명인가 5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세하고 희문고 그랬고요. 세하고는 40명 중에서요 35명이 현역이에요. 진짜 잘한 거죠. 현역으로는 제일 많이 갔더라고요 올해. 근데 걔네들이 수시도 꽤 갔어요. 서울대는 이 숫자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4등급 되는 친구는 연대 치대 붙었고
고대 의대가 붙었고요. 1.6등급 되는 친구는 서울대 치대 붙었고 가천대 의대랑 한양대 의대 찍었고요. 이런 식으로. 한 1점대 친구들 웬만큼 빠지고 나머지 아이들이 관계 이거더라고요. 사실 정시에. 어쨌든 수능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드리는 이게 더 중요하죠. 수시원서 6개나 상향 지원합니다. 높게 쓸 거예요. 그리고 붙으면 대학하고 떨어지면 정시 갑니다. 상향 지원하는 이유는 일단 수능이 받쳐지니까잖아요. 왜? 납치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항상 어떻게 쓴다고요? 높게. 여기서 높게 쓰는 거잖아요. 무조건 높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높게. 항상 그 친구들 중에서 내신 3등급 적당히 찍었는데 모의고사 이렇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거의. 이 정도 내신을 찍었으면 등수 안에 들어갈 텐데 그래도 이거가 이거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은 내신이 망가져도 모의고사는 적당히 잘 나오는 게 항상고의 특징. 둘 중에요. 정시는 과연 누가 더 대학을 잘 갈까요? 당연히 B학생이죠. 수시는 누가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으세요? 수시도 B예요. A 아닐 겁니다. 왜냐면요.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이거를 알아야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수시는 누가 잘 갈 것 같냐고 질문을 드리면 어머님들은 내신을 볼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과연 정시에 어디를 갈 수 있나 먼저 봐야죠. 맞죠? 그게 시작이잖아요. 앞 페이지에 제가 하나 1등급 찍으면 경희대나 이대, 이일에 어떻게 연고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 페이지에. 그래서 이 친구는 정시 라인이 여기예요. B 학생은 정시 라인이 여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높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 상산에서 거의 없는데 실제로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요, 이 친구는 정시로 가면 경희대 이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시에 중앙대 붙여주면 써야 돼요. 성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정시로 가서 경희대 갈 친구한테 성대 공대 붙여준대요. 이건 납치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일단 두세 개 씁니다. 그리고 연대랑 고대도 가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되면 해피한 거지만 안 되면 이 안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B 학생 실제로 내신에 밀렸지만 모의고사 이만큼 나오잖아요. 정시로 가도 연고대 갈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수시에 서성 하나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납치잖아요. 하니까 얘는 무조건 연고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붙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수능 잘 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되잖아요. 일단 여기를 쓰고 시작해요. 그리고 서울대 하나 쓰겠죠, 당연히. 나머지는 여기 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만약에 선생님 4등급으로 연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포기하자. 포기하고 논술로 하나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원서를 결정할 때는요, 고3 7월 수시 전략 설명회는 보통 언제 하는지 아세요? 수시 설명회? 7월에 안 합니다. 6월 중순에 합니다. 왜 6월 중순에 하냐면요, 기말고사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하지만 기말고사 0.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수능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6평을 최소한 봐줘야 재수생이라 싸울 거잖아요. 6월 모의고사까지 봐주면 3, 4, 6월을 가지고 수능 성적을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걸 가지고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는지 검토. 그러면은 내가 정시에 어디 가는 대학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을 보는 거예요. 비교과랑. 그래서 내신이 괜찮다. 학생부 종합전형 투자하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이만큼이에요. 수능이 이만큼이에요. 수시는 더 높게 쓸 건데 내신은 너무 약해요. 어쩔 수 없이 학종을 포기하고 논술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전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능 성적은 예측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걸 대비해서 가기 싫은 대학도 한두 개는 써놔야죠. 수능을 평소에 하나 두 개밖에 안 틀리던 친구도 수능 후에 논술로 뭐 중앙대도 써놓고요. 연세대 원주도 써놔요, 실제로. 그랬다가 실제로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 안 가면 끝이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듣고 싶은 데만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가기 싫은 거 몇 개는 잡아놔야 돼요, 항상. 그리고 마지막에 9월대 원서를 쓸 겁니다. 실제로 고3 올라간다는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일단 3등급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의대, 치대, 한의대, 서울대, 연대 쓸 거잖아요, 학생들로. 그런 친구들은 전과공 내신을 다 관리하고 비교과도 챙겨야 됩니다. 수능 성적도 관리는 당연히 하겠죠. 사실은 3등급 안쪽이면 수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시 라인을 잡아놓으면 수시를 좀 더 세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3등급에서 4까지 밀리면 그래도 스카이는 고대까지 끊으려고 다들 하니까 일단은 수능 성적을 안정을 하고 교과 성적을 챙겨야 되는데 3등급 밀려버리면 이제 비교과에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싶어요. 저는
3등급 밀리면 2등급 때 아이들보다 분명히 의대건, 치대건, 어디건, 서울대건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수시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정시를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서울대나 연고대가 타겟인 친구들이면 학생부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챙기겠지만 3등급 때 아이들도 의대가 타겟인 친구들은 3등급 때 친구들이면 거의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놓고 수능을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과를 안 하고 싶은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공대가 타겟이다. 그러면 3학년 이렇게 조금 더 챙기자. 비교과까지도. 하지만 의대가 타겟이다. 철저하게 수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4, 5등급을 밀리면은 이제부터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거의 정시에 포커스가 맞아질 거니까 주요 과목 관리하면서 수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요. 5등급이 넘어갔다. 학종은 끝. 맞죠? 그냥 무조건 수능. 이렇게. 4등급 때 친구들도 제가 앞에서 고대나 이대 정도 말씀드렸지 4점대로 넘어가면 사실은 서성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과거 4등급 때 친구들이 보통 연고대 낮은 과에서 서성한 괜찮은 과를 써요. 보통 4등급 때 아이들, 과거 아이들. 그 친구들이 포스트까지 같이 하니까 4등급 때 친구들은 서성한을 쓰고 싶은 친구들을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상산에서 4등급을 찍은 아이들도 수능은 사실 연고대까지는 거의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니까 4등급 때로 밀리면 저는 4, 5등급부터 밑으로는 가급적이면 학생부보다는 수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고3을 보내는 게 어떨까 싶은 거고요. 여기까지 전체 내용인데 어쨌든 궁금하신 거 질문 받아드릴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될까요? 저렇게 하세요. 입시는 학생들이 치르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막 알려고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강연 때마다 이런저런 정보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유리하니까 이걸 하자라고 학생들한테 말하려고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갑자기 저한테 저런 말을 해요. 선생님 엄매가 유리하대요. 저는 화작이 좋긴 한데 그래도 엄매가 유리하니까 엄매를 할까 봐요. 그럴 때 어머님들이 잡아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생님 표점이 어떤 과목이 유리하대요. 그럴 때 그거 아니다. 매년 통계를 보면은 맨날 글쓰기 날쓰기고 평가원에서 못 맞춰요. 그거. 하니까 작년에 표점 좋았던 게 올해 떨어질 수가 왔다 갔다 변동이 크니까 그거 믿고 가지 말고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수능 공부는 아마 요즘 같은 분위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국어, 수학, 영어 올해 국어가 쉬웠다고 해요. 쉬웠다고 해도 1컷이 91점 나왔잖아요. 보통. 예전에는 그게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쉬웠다고 하는 게 91점이래요. 하니까 전체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문제가 어려워진 건지 모르겠지만 등급 컷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멀리까지 보고 가세요. 진짜 멀리까지. 1년, 고3 학생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길거든요.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2년이잖아요. 이제 2년 단기간에 가서 부딪히고 끝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막 pitch 올려서 끝 이게 아니고 어쩌면은 몸에 공부하는 습관을 대놓고 2년 동안 계속 갈 수 있게 이렇게 한 번 하고 떨어지지 말고요. 요만큼씩 꾸준히 끝까지 갈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입시 어려워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이신데 제가 고3 수시 설명회 때 가면은요. 많을 때는 한 250명, 300명씩 앉혀놓고 강연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좀 적게는 50명, 100명. 근데 지금 분위기랑요. 6개월 후의 분위기랑 제가 느끼는 어머님들의 분위기가 또 달라져 있어요. 지금 고2 어머님들과 고3 어머님 1년 차이시고 평균적으로 보통 둘째, 셋째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 느낌에는요. 고1과 고2는 한 2, 3년 차이쯤 느껴져요. 고2와 고3은 한 5년 이상 갭이 느껴져요. 저는. 그만큼 어머님들이 힘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 상상도 네. 그 수시 컨설팅을 혹시 어느 정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두 분 어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그러니까 좀 많이 상산 아이들요? 상산 아이들 10명 만났나? 보통은 아이들이 사실 수능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전사고 친구들은 기숙사에 학교에서 많이 체크하다 보니까 특히 심한 건 상산이죠. 우리 어차피 정시로 가야 돼. 그래서 수시를 좀 더 세게 빵빵빵 지르고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시에 막 붙으려고 아웅다웅 하는 아이들이 좀 적어요. 사실 제일 많이 만나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죠. 이 동네 친구들. 제가 수시에 보통 한 300명가량 만나거든요. 300 플러스 알파. 근데 강남권 친구들이 한 절반 이상이고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한 7, 80명 정도가 외대보고 상상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기타 등등 이렇게 만나는 친구가 한 7, 80명. 나머지 7, 80명 중에서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있죠. 각 대구, 광주, 부산 친구들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한 10명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정식계도 한 7, 8명 만났던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상상고 친구들은 외대보고랑 같이 경쟁 비슷하게 구성을 해요. 실제로 수시 결과는 서울대에서는 약간 밀리긴 하지만 나머지 내신 등급과 기준점은 비슷하기도 해요. 굳이 말하면은 영재고 가고 그 밑에 인사고 하나고 비교가 쉽죠 그래요. 그 밑에가 외대보고 상상고 이렇게 같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